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 국제 외교 전문가인 시사평론가 이승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승원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COP28 네. 이야기 좀 이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에 얘기를 좀 하다 말아서 지난번에 얘기 좀 조금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고요. 그 컵28 현장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두바이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그 결과는 이제 나왔죠. 그때 네. 오셨을 때까지는 결과가 안 나온 상태였는데 그렇죠. 그때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가 방송한 게 지난주 12일이니까 그렇죠. 현지 시각으로 13일 새벽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이번 회의를 뭐 이번뿐만 아니라 항상 그런데 기한을 넘겨서 합니다. 보통 합의가. 왜냐면 외교관들 뭐 각국에서 엄청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우리나라의 불리한 단어가 무엇인가, 뭐 뉘앙스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합의문에서 찾아내기 위해서 서로 이제 치열하게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집트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이제 그 기한을 넘겨서 합의문을 겨우 발표했는데 이번에 의미를 먼저 이제 긍정적인 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페이즈 아웃이라고 이제 퇴출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전환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화석 연료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온실가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것을 뭐 감축한다, 뭐 저감한다 이런 식이었지 화석 연료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건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온실가스보다 화석연료가 더 그렇죠. 왜냐하면 엄격한 산유국들의 건가요? 논리가 그거거든요. 아니 화석연료가 무슨 죄냐, 온실가스면 없애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 논리를 비틀거든요. 네, 석유는 더 많이 쓰더라도 온실가스를 없애면 되는 거 네. 아니냐? 그 CCUS라고 해서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이 네네. 거의 뭐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 산유국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기술인데 지금도 뭐 빌 게이츠도 CCUS 뭐 투자하고 하면서 사실 곽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고 미국 일부 국가에서 이제 그 일부 기업들이 그 지금 투자를 하고 그걸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탄소 감축 혹은 저감 기술을 아직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CCUS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크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뭐 탄노기에서 CCUS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올 초에 3월에 발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기후 활동가들 전문가들이 상당히 비판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온실가스가 아니라 화석 연료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고 페이즈 아웃이나 페이즈 다운 같이 이제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사우디를 비롯해서 산유국들이 워낙 반발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비틀기로 해서 이제 전환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하자면 아니 이미 전환하고 있잖아. 그렇죠. 네, 이미 재생에너지 마구마구 심지어 산유국들도 재생에너지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이번 COP28의 의장을 맡은 알 제베르 의장, 국영 기업의 그 에드녹이라고 그 국영 기업의 의장이자 또 재생에너지 기업의 의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를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분이 이번에 이제 의장이 됐던 건데 양쪽 다 하고 있어요. 화석연료도 열심히 생산해내고 있고 재생에너지도 열심히 또 생산해내고 있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데 무슨 이제 와서 전환이냐. 그래서 상당히 비판이 많았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의미를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화석연료라는 단어가 어쨌든 합의문에 새겨졌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석유로부터 전환한다. 트랜지션인가 왜니까 우리 지금 석유 넣고 차 몰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석유도 전환의 대상이 결국은 없어질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 장기적으로는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게 분야가 에너지 분야도 있고 제조 분야, 지금 말씀하신 운송 분야, 뭐 빌딩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농업 분야도 있고 그런데 에너지 부분에서 일단 화석연료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게 전체 이 세상의 모든 화석연료라기보다는 어쨌든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야 되니까 그 순서를 정하자면 일단 에너지 섹터에서 이제 퇴출을 하자 뭐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러면 에너지 섹터에서 퇴출한다고 그러면 발전 네, 그렇죠. 퇴출이 아니라 전환한다고 그 단어가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발전 같은 뭐 데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화석연료 발전을 차차 네. 없애고 화석연료 아는 쪽으로 돌린다. 발전소는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쉽게 건가요? 생각하시면 그냥 석유 줄이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2년 전에 글래스고 합의했던 석탄이 가장 그 온실가스를 많이 네네, 뿜어내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감축하자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군요. 네, 지금 당장 기름을 넣고 있는 자동차를 다 없앨 수 없으니까 그건 이제 전기차로 가고 있지만 네네. 어쨌든 확실하게 에너지 부분에서부터 정말 확실하게 우리 좀 노력을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럼 수송이나 뭐 말씀하신 농업이나 이런 분야는 아직 화석 연료까지는 안 가고 거기는 온실가스 감축하는 쪽으로까지만 있는 거 그렇죠. 이건가요? 그 메탄 예를 들어 이제 지난 11월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전날 그 써니랜드 그 어그리먼트라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의문이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우리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문을 도출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그 시기 조절이기도 했었죠. 근데 거기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게 미중 간에 사실은 뭔가를 합의해야지 전 세계가 좀 따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했던 단어가 메탄이에요. 메탄을 감축하겠다. 메탄. 언제까지 얼마나 확실하게 줄이겠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그 양쪽 다 그 메탄을 굉장히 배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농업 분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메탄 가스인 건가요? 메탄이요. 우리가 메탄 네. 가스라고 이제 얘기해요. 온실가스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온실가스라 하면 한 6가지가 됩니다. 네. 이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언급한 이유는 그것이 거의 80%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네. 그 외에 또 5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탄이에요. 그래서 6가지가 온실가스고 그 중에 대표 선수가 이산화탄소 메탄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메탄을 줄이는 것도 매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미중 그 양국에서 지난 11월에 그 정도 합의를 하고 나니까 어쨌든 이번 합의문에도 메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감축을 하자. 정확한 워딩을 제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하여튼 감축하자는 취지로 얘기가 계속 이제 흘러간 거죠. 네.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는 데에 의미를 크게 두시는 거죠? 지금은? 저는 그 지난달에 미중 간의 합의가 이번 COP28을 위한 어떤 전초전의 느낌? 약간 초석이란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미중 간에 그거마저 합의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달에 이제 그 당시로 예정돼 있던 COP28 가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미중 간에 한 달 전에 우리 딱 합의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면 논의의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 메탄 감축에 대해서 이번에 강조를 한 게 좀 제 눈에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역시 국제 정치 전문가가 보시니까 보이는 것 같은데. 맨날 그것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COP28은 전부 다 합의해야 하는 회의이지만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국제 정치적으로 사전에 그렇죠.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조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사실은 뭐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중국이 한 29에서 30%, 그리고 미국이 한 13%. 그래서 두 국가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43%에서 45%를 차지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절반 가까이? 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주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하면 다른 나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EU 같은 나라는 당연히 온실가스, 뭐 화석연료 퇴출을 얘기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미중이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그 해 의장을 맡은 의장국 역할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작년에 이집트였고 이번에 또 두바이에서 했으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아닌가 해가지고 다들 좀 의심의 눈길을 보냈고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장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합의문의 그 문구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중 간의 관계와 의장 의장국. 역할. 근데 미중 굉장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 듣고 보니 미중은 가장 그렇죠. 탄소 배출 많이 하는 두 나라고 그리고 산유국이 의장이었고 네. 이런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국가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숫자가 198개국에서 모였거든요. 그리고 127개국에서 화석연료 퇴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상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한 80개국 정도가 화석연료 퇴출이라는 단어를 뭐 승인하거나 인정하거나 뭐 합의하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이번에는 127개국 정도가 승인하거나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동조하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 훨씬 넘게 그렇죠. 동조하는 거의 한 방향이 3분의 됐네요. 2. 네. 3분의 2 가까이. 198주에 127개국 정도가 지금 네.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압박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실제 기후 변화로 수만 명이 지금 죽고 뭐 기후 난민이 되고 있고 기후 난민은 훨씬 많습니다만 그리고 국내 이제 대중의 여론들도 확실하게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압력들 때문에 이런 합의문들이 조금씩 어쨌든 진화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그 언론에는 어쨌든 산유국들이 엄청나게 좀 많은
노력을 해서 네. 톤다운을 많이 시켰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현장에 가셨었잖아요. 그 두바이에. 제가 어땠어요? 지난 6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숙소는 아부다비에 있었고 회의는 두바이여서 네네네. 이제 왕복 3시간 최소한.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 여정이었어요. 두바이에 뭐 숙소가 없었어요? 네, 너무 호텔이 비싸서. 호텔이 비싸. 아부다비. 너무 많은 나라가 모여서. 그러니까요. 뭐 9만 명 이상 왔으니까 호텔 그렇군요. 가격이 아주 천정부지였습니다. 아무튼 투머치 토크네요. 네. 아무튼 아부다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날 경찰들이 막 길을 막는 거예요. 아무래도 네. 이제 호텔이니까 중심가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 다 수신호로 하고 있고 경찰들이 길을 막고 있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그날 푸틴이 온 거예요. 아랍에미리트에. 그래서 6일 날. 네, 6일 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이어서 사우디 갔다가 이제 다시 자기네 나라 모스크바를 가가지고 또 이란 대통령이가 만나고 뭐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 회의가 11월 30날부터 12월 12일까지 공식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한가운데 왜 푸틴이 왔을까? 여러 날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을까? 왜냐면은 러시아는 굉장히 뭐 석유나 특히 천연가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그렇죠. 네, 전쟁 이후에도 그것 때문에 경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네, 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근데 그 한 중간에 그 전투기 그 호위를 받으면서 아랍에미리트에 왔고 사우디까지 건너갔어요. 그리고 12월 초에는 사우디 장관이 블룸버그인지 어딘지 하여튼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화석연료 퇴출에 절대 반대한다로 아주 공개적으로 회의 초반에 공개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 단독 보도를 한 건데 오펙의 그 사무총장이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한테 조용하게 레터를 보냈어요. 야, 이번에 합의문에 합의하면 안 돼? 이렇게 그 안 단속하는 된다고? 화석연료 퇴출에 니네 약간이라도 합의하면 안 돼? 약간 이런 뉘앙스의 이제 지침을 정해서 레터를 이제 보냈는데 그게 그 언론에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보시면 사우디 장관이 나왔고 오펙의 사무총장이 레터를 보내서 이 합의문 우리 조심하지 않으면 산유국들 다 죽는다. 거의 뭐 이런 식의 협박 아닌 협박. 그리고 푸틴의 등장 이런 것들은 얼마나 산유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의 생존에 얼마나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은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어디죠? 어떤 산유국 중에 하나인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분은 이거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사다리 걷어차기요? 왜냐면 G7 특히 이제 선진국들은 이미 산업화 시대에 석유, 석탄, 뭐 가스 다 떼가지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다음에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이뤘는데 이제 와서 니네들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간다고 하고 뭐 그린 에너지로 간다고 하니 이것도 일종의 산업 성장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견 국가들의 산업 성장을 막기 위한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사다리 걷어차기다. 뭐 경제적인 착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실제 하고 있어요. 굉장히 격렬합니다, 실제.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맞죠. 특히 이제 그 개발도상국들 일부 국가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니네들 그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 경험해가지고 우리 힘들었는데 이제는 온실가스 때문에 힘들고 이제는 또 온실가스 줄인다고 해서 가장 싼 화석연료를 쓰지 못하게 해서 힘들다. 이중고다. 그래서 돈 내놔 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데서 하는 건가요? 중국도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디벨로핑 죄송합니다.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갈려요. 대체적으로 화석연료를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취지는 동의하는데 일부 국가들은 화석연료가 어쨌든 가장 싸니까 그리고 인프라가 다 돼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쓰고 싶은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다 화석연료 퇴출에 당장 동의한다라고 보기도 사실 어려워요. 국가들마다 편차가 좀 심합니다. 네. 그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화석연료 많이 써가지고 다 같이 죽자 이거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과 기술. 그래서 선진국들이 돈을 많이 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 그 사무국이 있는데 송도에 그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뭐 이게 이제 영어로 여러 가지 뭐 클라이밋 파이낸스라고도 하고 뭐 클라이밋 뭐 펀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매년 $1,000억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그건 국제기구인가요? 국제기구. 국가들이 다 모여서 네네, 뭐 네. 인천 송도에 있지만 국제기구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미 지났죠. 당시 목표는 매년 선진국들이 그리고 지금 온실가스 지금 뿜고 있는 국가들이 약간의 압력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연간 1,000억 달러를 이제 모으기로 했는데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OECD 기준에 따르면 한 작년에 겨우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욕을 먹으니까 네. 선진국들이 사실은 우리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모으기로 했는데 이거 못했으니까 그 기한을 2025년까지 늘리자 이렇게 1,000억 합의했거든요. 달러면 한 100조, 100 몇십 조 되는 거죠? 그런 거죠. 130조? 네네. 네네. 근데 그 돈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해요. 굉장히 그 감축하는 뭐 이제 적응, 뭐 감축 여러 가지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 상황에 이제 적응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데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데 그거마저 못 모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개도국들은. 네. 이번에 그래도 기금 뭐 출연하기로 했다는 그런 성과는 있었다는 보도도 좀 있던데. 이번에 뭐 기후 재원해서 이번에 두바이에서 850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850억 달러가 얼마인가 봤더니 한 110조가 넘어요. 110조 원. 원. 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이게 억 단위가 아니라 항상 조 단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후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110조 원이면 엄청 큰 것 같은데. 네. 달러 기준 수조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수조 달러.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계산을 못 하겠어요. 몇 천조 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 상상하기 어려운.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필요한 게 기술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인프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니까 사실은 뭐 한 100이 필요하다면 지금 10도 못 채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을 뭐 크게 어긋나는 말은 아닐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기존에 돈을 내기로 했던 거 이제 각자 숙제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우리 밀린 거 조금 더 낼게 그 돈과 이번 회의에서 이제 손실과 피해 기금이라고 처음 공식적으로 출범한 그 기금을 합해서 지금 대략 한 850억 달러 정도 이제 모금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뭐 파키스탄 홍수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한 해에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피해 복구, 뭐 사망자, 피해자, 기후 난민들 다 생각하면 이 정도 돈으로는 지금 어림도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돈으로 그런 피해 복구만 해서는 그건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고 사실 그런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엄청난 돈이 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려고 온실가스를 이제 없애야겠다고 해서 감축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돈은 사실 감축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CCUS 같은 뭐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고 적응 쪽에 한 뭐 10% 20% 그래서 비율이 굉장히 적응 쪽에 낮아서 그것도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크게 보면 감축, 적응 두 가지를 놓고 가지가 이렇게 있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럼 대략 돈이 한 8대 2로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연구 보고서마다 약간 숫자들이 다른데 근데 적응은 이미 지구가 망가졌고 자정 기능을 잃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후 온난화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네. 적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떤 나라에는 에어컨이 절대 필요 없었는데 갑자기 폭염이 시작됐어.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네. 그 그렇죠. 남부 네네네네. 유럽 쪽 보면. 근데 그분들은 한 번도 키지 않았던 에어컨 이런 것들 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돈인 거예요. 그 인프라 구축해야 되고 그 지역이 또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생각하면 아까 그 850억 불이 110조 원이 넘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돈도 더 많이 필요하고 뭐 퇴출도 시켜야 되는데 또 그 이번에 산유국들 때문에 약간 페이즈 아웃 그러니까 완전 퇴출이 아니고 전환으로 좀 톤 다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또 내년에도 산유국에서 열린다고 또 보도가 나오던데. 그게 문제예요. 작년에 이집트,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내년에는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네. 그거 뭐 요새 유튜브에서 빠니보틀이라고 네네. 석유로 목욕해가지고 유명해진 그 실합니까? 그만큼 산유국이라는 거죠. 맞아요. 아제르바이잔이 수출의 90% 이상이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에요. 수출하는 총액의 92% 이상. 한마디로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네요. GDP의 40~50% 거의 절반. 그러니까 완벽한 산유국입니다. 근데 의장 하는 거예요? 내년에 그 나라 하는 가면? 거예요. 네, 지금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의장도 긴가민가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내년에 아제르바이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다 못하니까 인도 총리는
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지금 제일 많고 인구는 17%인데 탄소 배출하는 건 4%밖에 안 돼. 그러니까 5년 뒤인 2028년에는 우리가 의장국을 맡아야 돼라는 게 지금 인도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탄소 배출을 안 하고 산유국이 아닌 국가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아제르바이잔이 됐고 배경을 설명드릴 시간이 있나요? 네네, 30초? 말씀하시죠. 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서방하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서유럽 쪽이나 이쪽에서 개최하는 걸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 아제르바이잔.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격렬한 또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년에 네네. 또 산유국이 의장 맡으면 욕 먹는다.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신경전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결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내후년은 아마 브라질을 할 것 같고 이게 약간 대륙별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그 김상엽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네. 그 뭐 보고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언론에 나왔던데 보고회에서 또 우리 기업은 보이지 않았고 세계 로비스트들이 되게 집결했다고 또 지난번에 이성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네. 내용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저는 근데 잠깐 이런 생각이 든 게 우리 기업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가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막 독려하면 가는 거 아닌가? 네. 다 모여서 떡볶이도 먹으러 가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정부의 반응? 저는 어저께 뭐 보고대회 보고 민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민망했고. 그래요? 네.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그 대통령이 그 외국에 자주 가시는데 하필이면 두바이에 이번에 안 가셨죠. 그 중요한 회의에. 그 얘기는 이제 그 한 국가의 리더십이 어디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정치적인 메시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언론 자체가 별로 보도를 많이 안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해도 뭐 내용도 그냥 그렇고. 그런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 자체가 지금 뭐 태양광 문제 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비율도 사실은 국가 그 목표치를 지난 3월에 아예 낮추지 않았습니까? 네. 기존 한 30%에서 21.6%인가로 낮추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 돈도 많이 안 내고 있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목표치도 낮고 원자력 재생에너지 3배 늘리고 원자력도 3배 늘리겠다 뭐 이런 협약에 양쪽 다 사인을 하고 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선진국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 국가는 선진국 대접을 받으려고 국제사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는 행위 하나를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다라고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민망하다는 생각을 했고 구체적으로 손실과 피해 기금만 하더라도 얼마를 공여하겠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래서 정말 그 껍데기만 있는 보고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 가서 뭐 블루수소인가요? 뭐 그거 협약식 같은 걸 했다고 하는데 블루수소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그린워싱. 그렇죠. 깨끗한 뭐 그래서 블루수소 어려운데 다음번에 수소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네, 수소 얘기를 블루수소, 좀- 그린수소, 뭐 그레이수소, 뭐 다 알아둬야 되는 거죠. 다음에 수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의장국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제대로 된 발언이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우리도 기후 악당이니까 자격 있을 것 같은데. 회의를 이제 하기로 일단 마음 먹으면 또 우리나라 또 잘하잖아요. 뭐 네, 하나 목표를 맞아요. 앞에 두면. 그래서 오히려 그게 역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뭐 엑스포뿐만 아니라 COP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엑스포하고 잼버리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철렁하네요. 무너지죠. 그래도 우리나라 이 기업들 생각하면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내준 세계는 COP28 결산을 이승원 이 시사평론가님하고 같이 해봤는데요. 국제 정치하고 연결시켜서 이 기후위기 문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여요. 산유국들과 비산유국들의 이 정치적인 다툼,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사전 조율, 뭐 이런 것들 이승원 평론가 아니면 여러분 못 듣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오셔서 끝내준 세계 같이 이승원 평론가님하고 같이 댓글창에 반가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같이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내주는 세계 이승원 평론가님과 같이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